여기까지가 제가 보는 K5의 단점이에요. 자, 그럼 지금부터 K5의 이제 장점은 뭐가 나오냐면, 일단은 댐퍼하고 스프링 레이트가 궁합이 좋습니다. 때때로 종종 너무 딱딱한 거 아니냐 라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는데, 재밌게 타기에는 굉장히 좋은 세팅이고요. 의자의 시트 포지션이라든가 스티어링과 계기판과 나의 어떤 인체공학적인 부분, 사이드미러 형상, 전방의 시야, 후방 미러 등등, 악셀레이터랑 브레이크를 밟을 때 발의 위치 등등이 굉장히 운전의 재미를 북돋아 줄 수 있게끔 인체공학적으로 설계가 잘 돼 있고요. 일반적인 상황에서 이 차가 180마력의 중형차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스포츠카처럼 몰진 않을 거예요. 더군다나 이 차가 현재 4시즌 타이어가 돼 있기 때문에 4시즌 타이어가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차를 뭐 얼마나 과격하게 몰진 않으니까. 근데 몰아보면 재밌습니다. 재밌고 차가 말을 잘 들어요. 180마력의 0.6 터보 엔진인데도 불구하고 가속 느낌이 시원하게 빵 뚫고 나가진 않지만 쫙 밀고 나갑니다. 140을 넘어 지금 160을 넘어 170을 넘어서도요 불안감이 별로 없어요. 코너를 돌 때도 스테빌라이저로 억지로 차대를 잡는 느낌이 아니라 서스펜션과 댐퍼와 스프링이 각 4바퀴에서 자기가 할 일들을 지금 똑바로 하고 있어요. 굉장히 구속 느낌 좋죠? 차가 이렇게 하고 뒷바퀴, 뭐 이거는 드라이브 샤프트랑 뒷바퀴의 역량을 좀, 뒷바퀴의 어떤 캐퍼시티를 좀 강화하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웬만한 상황에서 칼치기 딱 들어갔을 때 버텨주는 차의 이 느낌, 괜찮아. 쫙 잡아주는 느낌. 상당히 높은 속도에서 여러 차례 차선 변경, 현재 점선이 있고 앞뒤로 차가 없기 때문에 제가 한 거지 위험한 상황은 없었습니다. 굉장히 홀딩 능력 좋고요. 완전히 횡지에 의해서 무게중심이 쏠렸을 때는 서머 타이어에 의해서 그립을 놓고 옆으로 언더로, 개언더로 날아가는 게 아니라 약 언더 깔끔한 미끄러짐으로 쫙 미끄러지지만, 일반적인 칼치기에서는 타이어가 그립을 놓지 않고 굉장히 자세 제어를 잘하면서 갑니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 필사 맥주만 형님의 어떤 세팅 값이 들어가지 않고서는 기아 자동차의 예전에 뭐 크레도스부터 뭐 옵티마라든가 이런 거를 했던 팀에서는 이런 세팅 값을 만들지 못해요. 저는 기아 자동차의 원래 순수한 그 드라이빙 세팅 값을 몸으로 알고 있는데, 이 세팅 값만큼은 내가 봤을 때 맥주만 형님의 세팅 값입니다. 내가 봤을 때는 근데 이 차의 느낌에서 맥주만 형님의 감각적인 부분, 예전에 제가 IG 그랜저를 처음 탔을 때나 아반떼 스포츠를 처음 탔을 때 느껴졌던 그 세팅 값이 느껴지고 있어요. 여기에 K3 GT에 들어갔던 파송송 서스펜션 있잖아요. 파송송 스프링 댐퍼, PSS 댐퍼, 그거 진짜 좋거든요. 그게 여기에 맞는 세팅 값으로 들어오게 되면 얘는 그냥 천하무적 되는 거예요. 거기에 서머 타이어 딱 낑구고 뒷바퀴 쪽에, 제가 보면 이 차가 과속 방지턱을 넘을 때나 과격하게 차를 들을 때 뒷좌석 쪽에 이 셰시의 강성이 조금 부족한 흔들림이 느껴지는데, 하체 후리기에서 보셨죠 사진? 내가 말하는 그 부분에 뼈대 보강제가 하나 딱 들어가면서 PSS의 종발 댐퍼와 스프링이 딱 들어가고, 스테빌라이저는 강화하지 말고 스테빌라이저는 지금 상황이 딱 좋아요. 그 상태로 차대 보강까지 들어가면 개방 나는 거죠. 브레이크는 사실 강하진 않은데 뭐 서킷 들어가지 않는 이상은 이 정도도 충분해. 근데 만약에 그렇게까지 강화가 되면 브레이크도 냉각이 잘 되는 어떤 투피스까진 바라진 않고요. 벤틸레이션이 좀 강화가 되거나 좀 뭐 하우징 벨이 좀 더 좋은 거를 사용하는 그런 것들로만 되면 K5는 제가 봤을 때 역대급 판매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른 부분의 옵션을 살짝 줄여주고 본넷 안쪽에 들어가는 바람, 그런 것들을 좀 가슬러주고 제가 말하는 것들이 보강이 된다라고 하면 이거는 진짜 대박이에요. 이거는 내가 봤을 때 수입차들, 전륜차들 다 싸다고 따르고 다녀도 될 만큼 일단 디자인 끝장나잖아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 기아 자동차에서 약 빨고 차를 만들지 않았나. 이 노사장 어서 약을 팔아 그러는데, 저는 약장수가 아니고요. 저는 기아 자동차랑 뭐 이런 거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 K5는요 정말 세팅 잘 됐어요. 그리고 DCT 미션 어차피 내가 봤을 때 물 건너 갔어요. 이미 적용 시기 타이밍 늦었고 했으니까
잘 만들고 있는 이 오토미션을 더 잘, 여기에서 락업 클러치의 작동 범위를 빠르게 하고 효율을 좋게 하면, 제가 봤을 때는 DCT 미션에 쓸데없는 삽질하지 마시고 잘 만들고 있는 8단 미션을 더 잘 만들으란 말이에요. 오일 냉각을 더 빨리빨리 하게끔 만들고, 토크 컨버터 쪽으로 흐르는 오일도 냉각을 할 수 있게끔 그쪽에도 별도의 냉각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 DCT 미션을 필요 없어요. DCT 미션, 이 8단 미션 좋잖아요. 현대 거 전륜 8단 세팅 값이 요새 숙성이 잘 됐잖아요. 노 사장이 늘 말해, 자동차는 데이터베이스가 중요하다. 근본이 중요하고 기본에 충실한 세팅 값을 저는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현재 이 K5가 세팅 값이 아주 작살난다는 거죠. 이거 뭐, 야, 이거는 정말 제가 봤을 때 참 진짜 차 잘 만들었어요. 잘 만들었고, 여기에서 고급진 승차감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 그렇게 가지 마세요. 그렇게 갈 거면 라인업을 나누세요. 댐퍼를 나눠가지고 고급진 승차감을 원하는 고객이 선택하는 라인업하고, 댐퍼 스프링을 강화한 라인업하고 대신에 뒤쪽 강화하면 태워요. K5는 진짜 진짜 이거는 물건이에요. 이거는 살만합니다, 진짜. 이 구간이 꽤 코너가 좀 있는 구간인데, 꽤 높은 속도인데도, 이야, 이거 뭐 한참 멀리 가는 차들을, 야, 코너를 들어가면서도 브레이킹이 장난 없어요. 이런, 야, 이거는 오, 좋아. 자, 나머지는 본격적인 그 구간에 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요, 고속 섹션에서 마지막 7, 8단의 미션 움직임이 약간 버벅거림이 있네요. 이게 1, 2, 3, 4, 5, 6단을 되게 세팅을 잘 해놓고, 오히려 고속에서 바꿀 때 약간 토크 컨버터가 지연을 하거나 좀 부드럽게 하는 데 있어서 살짝 부족함이 있네요. 요건 아쉽네. 보통의 미션들이 1, 2, 3, 4단에서 빠릇빠릇하게 움직일 때 좀 많은 단점들이 드러나는데, 오히려 이 미션은 1, 2, 3, 4, 5, 6단에서의 움직임이 되게 좋고, 7, 8단에서 고속에서 내가 속도를 살짝 줄이거나 감속을 하거나 다시 악셀레이트를 밟았을 때, 뭐 7단에서 8단 들어갈 때, 또는 8단에서 7단으로 내려왔다 올라갔을 때 약간 그 오버드라이브 기어에서의 움직임에 약간 미션이 좀 버벅거리는 게 있네요. 그것 빼고는 뭐 일상적인 중에서 지금도 뭐 쭉 가속을 하거나 뭐 할 때 쭉 RPM 올라갔다 탁 내려가고 굉장히 이렇게 요철을 구간을 지날 때 뒷부분에 뼈대의 강성이 약간 흔들림이 있고요. 자,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제 스포츠한 드라이빙을 하기 위해 오면 K5가 참 설계가 잘 됐다는 게 좋아요. 이게 서머 타이어가 완전히 미끄러질 때는 그런데 일반적으로 롤을 제어하면서 좋아. 이거 도크 벡터링이 없는 것 같은데 도크 벡터링이 작동하는 듯한. 뒤가 살짝 흘러요. 뒷바퀴가 역시 살짝 그립이 좀 모자른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서머 타이어만 아니면 조금 더 몰아붙여도 될 것 같은데, 타이어의 안쪽에 트레이드 패턴이 이걸 옆으로 이렇게 버티면서 가야 될 때 살짝 잘 못 버티는 느낌이 있네요. 타이어를 근데 일부러 이걸 넣겠죠? 180마력에서 속도가 높지 않을 때는 브레이크가 사정없이 또 걸려버리는 게, 브레이크의 담력 조정이 약간 좀 이렇게 여유있게 부드럽게 된 듯한 느낌은 들진 않네요. 브레이크를 조금 더 세밀하게 해놓으면 좋은데, 이게 브레이크가 지금 회사가 바뀌어서 그런 건지 몰라도 다른 때 탔을 때 국산차하고는 약간 느낌이 달라요. 내리막에서 앞으로 화중이 쏠렸을 때는 왼쪽으로 차가 또 약간 쏠리고 있고요. 이 정도면 뭐 이 차가 지금 1600cc의 그냥 중형차인데
야, 근데 스테빌라이저가 억지로 차를 잡는 게 아닌데도 상당 부분 차를 제어를 잘하네요. 뒷바퀴가, 이게 사실 운전을 못하는 사람이 뒷바퀴가 이렇게 흐르면 좀 위험하거든요. 그러니까 필히 이 3세대 플랫폼은 뒷바퀴의 트레일링하며 움직임의 각도를 바꿔야 돼요. 대각선으로 움직이게 바꿔야 되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탔을 때는 좋죠. 근데 댐퍼가 차주가 말한 대로 많이 딱딱하네요. 차주분은 가끔 전에 탔던 산타페 CM에 비해서 이 차가 좀 불편할 때도 있다라고 말하는데, 그 무슨 말을 하는지 알 것 같아요. 이게 가끔 쓸데없이 댐퍼가 딱딱한 느낌을 줄 때가 있어요. 이게 좀 이렇게 풍부해야 되는데 댐퍼의 어떤 스포츠성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가끔 댐퍼가 스프링 레이트를 이기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좀 딱딱한 느낌이 드는 것 같은데, 그래도 저는 이 정도면 3천 초중반의 중형차가 이 정도의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옵션이나 엔진과 미션의 어떤 궁합도 마음에 들고, 이렇게 틀 때도 뒷바퀴가 딱 잡아주고. 야, 여기 맥주만 형님 맞지? 아, 솔직히 말해. 맥주만 형님이 한 거 맞잖아. 내가 볼 때 이 맥주만 형님이 안 만지면 우리나라의 어떤 이 세팅 값을 추구하시는 분들은 이런 세팅 값을 잘 안 한다고요. 이런 세팅 값보다는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부드러움이라든가 조금 더 전천후성의 우리나라에서 이 자동차를 세팅하는 분들은 그런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 자동차 세팅 그 포인트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맥주만 형님이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하죠. 오 미션 미친 듯이 튀고요. 나이씨. 이 정도면 됐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 볼 수 있겠다, 할 수 있겠네요. 좋아요. 근데 승차감 부분에 있어서 저는 사실 이 차의 성격과 디자인이 이 정도의 승차감을 내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근데 과거에 기아 자동차가 뼈아픈 추억이 있어요. 뭐냐면 K7을 처음 만들었을 때 너무 승차감이 딱딱하다 그래서 잘 안 팔렸어요. 사실은 그게 좋았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K5를 만들 때 말랑말랑하게 하니까 또 좋다고 타더니 나중에는 말랑말랑하다고 또 사람들이 뭐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아가 그때 최초의 K7이 나왔을 때, 그 다음에 K5가 나왔을 때 승차감 세팅에서 사람들한테 그렇게 좋은 평을 못 받았어요. 오히려 좋게 만든 K7이 혹평을 받고, 별로 아니게 만든 K5가 호평을 받다가 나중에 사람들이 등을 돌렸죠. 그래서 기아 자동차는 되게 그런 아픈 추억이 있는데, 저는 이 차의 댐퍼 세팅은 이 차의 성격과 맞고, 지금 이렇게 격하게 탔을 때도 불구하고 지금 엔진과 미션의 컨디션은 꽤 괜찮습니다. 냉각이 잘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라인업을 두 가지로 나눠줬으면 좋겠어요. 승차감이 요거보다 좀 부드러운 일반 댐퍼로 가고, 좀 달리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PSS 댐퍼를 넣어가지고 양분화를 시켰으면 좋겠고요. 연료 탱크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1600cc인데 연비가 꽤 쏠쏠하게 잘 나와요. 일반적으로 달릴 때 차주분은 18km까지도 냈다 그러고, 제가 고속도로를 달릴 때 보니까 생각보다 연비가 잘 나오더라고요. 쏘지 않는 이상은. 근데 또 여기서 연비가 얘기가 나오니까 또 카타민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잖아. 이 트럭 운전하시는 분들이 카타민을 넣고 나서 카타민 값에 몇 배를 뽕을 뽑았다 그랬는데, 나는 사실 그걸 믿지 않아. 나는 카타민을 넣었을 때 가장 좋은 부분이 엔진의 부드러움, 그 다음에 엔진이 움직일 때 소음이 안 나서 운전을 할 때 내가 기분이 좋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자꾸만 카타민을 넣으신 분들이 연비가 좋아졌다 그러니까, 아니 광고를 하는 나는 연비가 좋은지 모르겠는데 자꾸만 연비가 좋아졌다 그러니까, 아니 이게 애매한 거지 나는. 근데 뭐 이게 이사님, 우리 조 이사님께서 노사장 그 연비 좋다니까 왜 자꾸 연비 얘기를 안 해? 그래서 아니 엔진이 부드럽고 조용해진 것만으로도 충분한데 이미 검증된 제품이고, 지금 저랑 같이 뭐 로버스도 뭐 누브리 뭐 오일 뭐 어떻게 하자고 자꾸 저를 살살 꼬시는데, 명장님까지 같이 합류하시려고 막 이런 마당에 지금
아니 내가 뭐 너무 과장 광고할 수 없잖아요. 아무리 그 PPL이라 그래도. 근데 또 과장 광고가 아니래. 사람들이 연비가 좋다 그러니까. 근데 잠깐 말이 샜죠. 하지만 이건 PPL입니다. 간접 광고를 포함하고 있는 리뷰예요. 여러분들은 현재 고품격 간접 광고를 냅다 포함하고 있는 노사장인의 노보스 리뷰를 보고 계십니다. 이 차는 1600cc인데 넘치는 힘은 없지만 충분히 달릴 수 있고, 가장 좋은 건 잘 세팅된 하체와 이 스티어링 느낌이에요. 렉 타입이 꽤 좋아요.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가 그동안 썼던 그 컬럼식들은 미세하게나마 0점을 잘 못 잡는 단점이 있어요. 제가 그걸 아직까지는 주도적으로 까지는 않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노보스 인더스트리의 법인차가 IG 그랜저예요. 걔가 컬럼식이 들어가 있는데 걔가 가끔 0점을 못 잡아요, 차가. 이 핸들이. 그래서 가끔 고속주행하거나 간선도로를 할 때 왼쪽으로 좀 힘을 주고 핸들을 잡고 가야 되는 좀 약간 조 같은 경우가 좀 있거든요. 근데 얘는 그런 게 없어요. 렉 타입이 스티어링을 돌렸을 때 어떤 이 유격과 느낌이 너무 좋아요. 너무 좋고, 가끔 조금씩 BMW 같은 느낌을 주기도 해요. 그도 그럴 것이 맥주만 형님이 만지면 당연히 그러겠죠. 맥주만 형님이 BMW에서 M 디비전에 있다 오신 양반이니까. 여기서 양반은 상당히 격을 높여드리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괜찮다, 충분히 괜찮다라고 말하는 거고요. 중형차를 보고 계신 분들, K5에 대항할 차가 별로 없어요. 제가 그동안 리뷰를 하면서 기아 자동차를 이렇게 좋게 평가하는 날이 올 줄은 몰랐는데, 역시 자동차라는 거는 제조사가 어떻게 잘 만드느냐에 따라서 항상 2등을 하던 K5가 1등을 하는 거죠. 대박이에요. 그리고 소나타 너무 생겼잖아요. 아무튼 여기까지 리뷰를 하고요. 나머지 못다한 이야기야 또 우리 조이사님이 원하는 카타민의 홍보 등을 담아서 총평에서 또 한번 자세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K5 좋네요. 프락셀. 자, 안녕하십니까. 노보스 인더스트리 노사장입니다. K5 리뷰 재밌게 보셨죠? 운전하는 내내 재밌었습니다. 영상 안에서 이미 너무 디테일하게 얘기했기 때문에 제가 뭐 길게 얘기할 건 없고, 제가 봤던 기아 자동차가 중형차를 판매한 이래로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고 판매량이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로 K5의 판매량이 계속 증가됐으면 좋겠고요. 제가 영상 안에서 얘기했던 댐퍼의 세팅률을 추가 선택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과, 그 다음에 뭐 차대 보강 크게 개선할 부분 아니잖아요. 분명히 보강대 하나 정도는 분명히 기아 자동차에서도 해줄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그리고 본넷 후드의 흔들림은 K5만의 문제는 아니었던 걸로 저는 압니다. 다른 차에서도 제가 분명히 그게 기억이 나거든요. 굉장히 많이 흔들렸는데 그 부분은 좀 개선이 돼야 돼요. 왜냐면 제가 촬영하는 중간에는 본넷의 어떤 흔들림으로 앞부분이 뜨는 거를 직접적으로 느끼진 못했어요. 근데 차주분도 그런 내용이 있다고 하고, 제가 차를 받아서 고속도로를 타고 지방에서 갖고 올 때는 바람이 막 안에 찼을 때 앞부분이 가벼워지는 현상이 있었거든요. 그럴 때 이 핸들 조작을 잘못하면 앞바퀴 쪽에 그립을 낮게 해서 위험한 상황이 초래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이 빨리 개선됐으면 좋겠고요. 일반적으로 중형차를 사려고 고민하시는 분들, K5의 디자인 대부분 다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1600cc의 터보 엔진하고, 그 다음에 주변의 구성품들과 미션하고의 궁합, 여러 가지 세팅 값을 봤을 때 저는 K5는 가격 대비 굉장히 구매력이 높은 차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드라이브 샤프트의 어떤 지적 부분 같은 것들도 나중에 고성능이 나오던 다른 엔진이 적용될 때 분명히 기아 자동차에서는 손을 볼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영상 내내 얘기했던 연비 부분, 그리고 카타민을 제가 얘기했었는데, 사실 이런 급의 차를 타시는 분들, 그리고 이 차를 타고 다른 화물차를 운수업을 하시는 분들은 연비와 카타민을 노사장이 중간에 얘기한 거 되게 궁금해 하시잖아요. 그거 제가 총평인데, 제가 워낙 좋아하는 제품이다 보고 또 우리 노보스 인더스트리 쇼핑몰에서 주력으로 판매를 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제가 한번 짧게 한 3, 4분만 설명 한번 해볼게요. 보시죠. 자, 여러분, 카타민에 대한 노사장의 의견을 짧게 안내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수많은 기관의 시험 성적서는 제가 보여드리면 안 보이니까 화면에 따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카타민에 이 첨가제라는 말들이 많은데, 카타민은 사실 엔진 오일의 컨디셔너입니다. 플라즈마 공법에 의해서 오일의 점도를
저분자화시켜서 오일의 점도를 부드럽게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되게 많이 생각을 했어요. 과연 오일에 어떤 변화를 주기 때문에 이 효능이 날 것이냐. 그리고 이 세상은 공평하지 않습니까? 얻는 게 있으면 있는 게 있는 거예요. 가장 쉽게 일반 오일을 아주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표현을 해드릴게요. 일반 오일이 자, 여기가 수치가 0이고 여기가 100이면요. 우리가 사용하는 오일들은 대부분의 컨디션이 여기 정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고온, 고성능, 그 다음에 높은 RPM을 견딜 수 있는 건 오일이 비싸요. 그리고 점도가 높고 특별한 케미컬류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고성능에 적합하죠. 하지만 이 고성능에 적합하게 오일을 만들면 가격이 비싸고 일반 차들이 썼을 때는 오히려 좋지가 않아요. 뻑뻑하고 오일값이 비싸고 안 좋은 점들이 있어요. 그러면 저온 저마력 RPM이 낮은 차들이 쓰는 이 부분의 오일의 컨디션을 집중을 시키면 당연히 높은 연비가 나오고 부드럽겠죠. 대신에 고온에서 엔진이 막 힘을 내고 막 뜨거워졌을 때 버틸 수 있는 능력이 약해져요. 그러면 엔진에 데미지를 주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쓰는 일반 차들은 보통 오일 회사들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모든 것들을 커버칠 수 있게 오일을 만들면 아마 그거는 외계인이 만들거나 오일 값이 리터당 한 100만 원 정도 할 겁니다. 그런 오일 쓸 수가 없죠. 그러니까 가장 많이 사용하는 사용 빈도에 오일의 세팅 값을 딱 맞춰서 오일을 팔아요. 이게 보통 0W30이나 5W30 같은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오일이 0에서부터 100까지 수치의 이 부분을 맞추는 거예요. 대중적, 퍼블릭이라고 하죠. 대중적으로 여기다 맞춰가지고 오일을 만드는데 자, 카타민을 넣었더니 부드러워졌다. 연비가 좋아졌다. 그러면 요 세팅 값이 이렇게 움직이느냐, 저는 여기에 궁금점을 가진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쓰는 오일에 카타민을 넣어서 일반적인 오일 회사가 만든 세팅 값이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면 이 구간에서의 컨디션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좋잖아. 그래서 제가 카타민 대표님 또는 기술개발팀, 영업본부장님 수차례 질문을 하고 많은 자료를 검토를 했어요. 도대체 카타민이 어떤 영향을 주느냐 보니까 여기 보면 100도씨의 동점도라 그래요. 100도씨로 계속 오일이 끊는 점까지, 그러니까 뜨거운 지점에서 봤을 때 사용 전과 사용 후에 수치 변화가 거의 없어요. 근데 저온 점도에서는 마찰 계수가 떨어지는 거죠. 산화도 변화를 지연하는 효과가 있어요, 카타민이. 그러면 도대체 카타민을 플라즈마 공법으로 일반 오일을 저분자화 시켰을 때 어떤 변화를 주길래 부드럽고 연비가 좋아지느냐 보니까 이 저온에서 버틸 수 있는 이 수치를 요만큼을 늘려주는 거예요. 카타민의 오일이 무슨 마법의 무슨 효과가 있고 뭐 악마가 만들었다 뭐 천사가 이런 게 아니고요. 여기에 변화는 크게 향상이 안 돼요. 여기 저온 쪽으로 가는 게 늘어나기 때문에 전체적인 오일의 피지컬이 아래쪽으로 범위가 넓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디젤 차나 오래된 차들에서 생기는 어떤 소음이나 덜덜거림이 점도를 부드럽게 해주니까 부드러워지는 거고 연비가 좋아져요. 그럼 사람들이 그러니까 고온에서 못 버티는 거 아니냐? 아니죠. 한국석유관리원 연구소에서 실험을 했을 때 고온에 대한 동점도는 변화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정확하게 설명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카타민을 넣었을 때 고성능 차량에 큰 효과를 주느냐? 아니에요. 고성능 차량은 카타민을 넣었을 때 큰 효과를 보지 못해요. 하지만 일반 차들하고 그 다음에 디젤 차들,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 같은 0W20 같은 저점도의 오일을 사용하는 차들은 카타민을 넣어줬을 때 낮은 정도에서의 부드러움을 증가시켜주기 때문에 무조건 득을 보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처음 넣었을 때는 연비의 변화가 그렇게 크진 않지만 타면 탈수록 연비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카타민을 넣으면 악셀레이터를 밟을 때 RPM이 금방금방 뜨는 걸 느끼게 될 거예요. 두 번째 카타민을 넣게 되면. 그게 뭐냐? 마찰 저항 계수가 그만큼 떨어진다는 거죠. 노 사장이 이거를 분석할 때까지 약 2달이 걸렸습니다. 주구장창 카타민을 넣으면서 제가 실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카타민을 여러분들한테 강력하게 권장을 하고 싶은 겁니다. 다시 노 사장한테. 보셨죠, 여러분? 카타민에 대해서 제가 얼마나 관심을 많이 갖고 있으면 저 정도까지 분석을 했겠습니까? 이런 카타민에 대한 구매, 여러분들이
믿고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이미 수많은 기관에서의 시험 성적표들이 다 나와 있어요. 이 제품을 믿어도 되냐 말아야 되냐는 우리나라의 기관들이 이미 테스트를 다 맞춰줬기 때문에, 그리고 외국 기관, 독일, 일본, 미국 쪽에 특허도 다 진출돼 있고 이미 나온 특허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 믿고 구매하셔도 되고요. 카타민의 구매 무조건 여러분들을 믿고요. 그 다음에 K5에 대한 선택, 저는 이 가격대에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최강자가 아니냐. 말리부가 됐던 SM6가 됐던 소나타가 됐던 K5한테는 현재 상대가 안 되고 있고, 수입차들은 가격대에서 이미 게임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K5가 많이 팔렸으면 좋겠고, 잘 만들어진 차를 소비자분께서 잘 탔으면 좋겠습니다. 단 제가 지적하는 부분에 대한 사소한 거지만 기아 자동차가 얼마나 소비자를 생각하고 대한민국의 자동차 문화를 생각하는지는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K5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